월급 얼마 받아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너 A당 지지해? 그럼 넌 나쁜 놈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남을 단칼에 평가하는 말들. 우린 보통 이런 사람들을 수준 낮다고 부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가끔 이런 말실수 한 적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행동들이 다 그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수준 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잘 보면 우리 자신도 순간순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성격이나 인격이 문제라기보다 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수준 낮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뇌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을 함부로 한다.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그런데 꼭 이런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옷 왜 샀어? 너한텐 안 어울리는데. 또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너 요즘 살 좀 쪘지? 라며 농담 반, 진담 반 던지기도 하죠. 그 순간 테이블이 싸해집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엄마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이 반찬 또야? 질린다니까. 순간 엄마 얼굴이 굳어버리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한 사람은 다음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전두엽의 문제예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씁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전두엽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이 피로할 때 우리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술 마신 후 화났을 때 보낸 카톡이나 말들이 나중에 후회되는 겁니다.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화가 나거나 피곤할 때는 말하기 전 단 3초만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전두엽이 다시 깨어나면서 지금 이 말을 굳이 해야 할까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3초 덕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볼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남 눈치 안 보고 이기적이다. 팀 전체가 야근으로 지쳐 있는데 유독 한 명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나 주말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너희도 가봐. 다들 지쳐서 대답도 안 하는데 본인만 신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공감을 담당하는 거울신경세포가 둔감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자코모리 촐라티가 발견한 거울신경세포는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잘 작동하면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거나 자기 생각에 몰두하면 남의 감정이 잘 안 읽힙니다. 상대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대화 중에 한 번쯤은 상대 표정이 어떻게 변했지 하고 의식하면 거울신경세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지금 내가 혼자만 신났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권력에 취한다. 사람은 작은 권한만 생겨도 뇌에서 도파민이 터집니다. 그냥 동료였는데 팀장 보조 직책 하나 달고 나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있죠. 또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괜히 갑질하는 주민들. 이건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 뇌가 나 이제 좀 우월하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대처 켈트너가 권력 패러독스에서 말했듯이 작은 권한만 생겨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더 권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점검이에요. 내가 지금 권력을 쓰고 있나?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나?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권력은 사람을 누르는 거고 리더십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니까요. 네 번째, 단순 흑백 논리에 빠진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복잡한 사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쉽게 이분법으로 나눠버려요. 너 A당 지지해? 그럼 넌 나쁜 놈이야. 시험 1등 아니면 인생 망한 거지. 이렇게 모든 걸 흑 아니면 100으로 나누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엔 늘 회색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복잡한 사고 대신 단순한 판단 규칙을 쓰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 오해가 생기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한쪽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늘 그 사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다섯 번째, 뒷담화와 남험담을 즐김. 직장 동료의 실수는 술자리 최고의 안주가 됩니다. 야, 걔 또 그랬다며? 이게 왜 그렇게 재밌을까요? 남의 불행을 볼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이 실패하거나 곤란에 빠진 걸 볼 때 우리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대상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험담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를 잃고 관계도 무너진다는 거죠. 험담 대신 칭찬을 습관화해 보세요. 칭찬할 때도 뇌는 보상을 느끼며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순간 기분은 좋아지고 당신의 이미지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화를 쉽게 낸다. 작은 일에도 욱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런데 정작 본인도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왜 참지를 못했을까? 이건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편도체 때문이에요.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로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즉각 반응해 화, 공포,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전두엽이 잠시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화날 때 물 한 모금 마시기, 자리 피하기, 속으로 10가지 세기. 이 몇 초 동안 전두엽이 다시 켜지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남 탓만 한다. 엄마가 안 깨워줘서 지각했잖아.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늘 환경 탓,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자기 합리화 회로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뇌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빴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남 탓만 하면 본인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책임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으로 가져오는 순간 뇌는 새로운 해석을 만들고, 그게 바로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덟 번째, 아는 척, 배운 척 과하게 함. 모르는 분야 얘기가 나오면 꼭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전에 공부 좀 해봤는데 말이야. 근데 들어보면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무지를 인정하기 싫은 뇌의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대표적이에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모르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는 나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속에서 살아온 인간에게 모른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곧 무능하게 보일 위험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집단에서 뒤처지고 신뢰를 잃고 심하면 배제될 수도 있었던 거죠. 뇌는 이런 사회적 평가를 실제 생존 위협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지를 감추려 하고 아는 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일수록 이건 잘 모르겠네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진짜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도 알기 때문이죠.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아홉 번째, 눈치가 없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툭 던지는 질문. 근데 월급 얼마 받아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애는 왜 안 낳아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지만 정작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건 인성이 나빠서라기보다 뇌의 작은 습관 때문이에요. 뇌는 애매한 상태, 모르는 상태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려고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지는 생각 안 하고요. 질문을 던지기 전에 1초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무례해질 질문의 대부분은 걸러집니다. 결국 수준 낮아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일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걸 자각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 중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가장 수준 낮아 보인다고 느껴지셨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